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얼마 전부터 검토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레일라와 일주일 전쯤에 이미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저 가족에 일이 좀 생겨서 시간이 약간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론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수업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목적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목적지는 실사용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사용을 목적지로 잡고 저는 내신까지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영어를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을 맡게 된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그 학생이 이제 저랑 맞는 두 번째 시험을 지나왔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한 달 전에, 시험 한 달 전이 아니라 몇 주 전이었어요, 솔직히. 3주 전쯤에 저를 만나서 시험 준비를 시켜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시험 준비 시키지 않았어요. 그 시험도 근데 회화만으로 한 80점 초반대까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96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학생을 내신을 가르쳤냐? 그러면은 수업에선 내신을 가르치지 않았죠. 대신에 내신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숙제를 다 만들어서 줬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면 엄청 길어져요. 근데 이 학생을 위한 디자인된 문제를 336개를 뽑았고,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풀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아서 넣어줬어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풀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모르는 문제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설명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풀이 영상을 다 올렸어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이가 실사용을 위해서 저에게 왔지만 그래도 내신에 욕심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 다음 더 빨리 연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목적지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레일라 같은 경우에 저랑 한글 아예 안 하죠. 제가 한글을 해도 영어로 대답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저랑 처음에 만날 때부터 영어를 아예 못하던 시점부터 영어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랑 한글 쓰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아, 동생도 저한테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동생과 언니가 숙제를 같이 이제 다른 숙제를 같은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항수가 너무 많은지 안 많은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50에서 80문제 정도는 하루에 괜찮으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그 좀 일이 있어서 숙제랜다 수업을 좀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수업을 잡는데, 그게 뭔지 뭐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사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수업을 취소를 내지는 이제 시간을 옮겨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문자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세 수업 중에 한 수업에만 말하고 두 수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전화를 나중에 설명하는 전화를 한 10분 정도 후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고, 사실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하고 했더니 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pass away라는 뜻을 표현을 하면은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가르친 거를. 근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저런 스케줄을 다시 잡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은 영어를 그냥 모국어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사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빨리 연락 못 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전에는 메이가 메이의 영어 실력과 제가 가르치는 티칭 스킬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거를 줄로 그리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이런 식이면은 메이가 말하는 스킬이 굉장히 좋으면은 제가 리스닝 스킬이 없어도 아마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지는 반대로 제가 리스닝 스킬이 정말 좋으면은 메이가 아무리 말을 못해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내지는 제 티칭 스킬이 정말 좋거나 하면은 가르쳐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메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모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물론 메꿀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하면 메꿔지는데 저는 그렇게 돈을 쓰시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은 메이가 일단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었다고 치면은 이만큼을 더 올려줄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연하게도 수업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준비되었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행 방식은 저는 항상 그렇듯이 최소한의 사용을 위한 문법과 최대한의 사용으로 발판 삼아서 문법까지 영어로 가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이랑 수능이고 뭐고 다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메이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최대한의 사용을 위한 도구예요. 메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먼저 이렇게 나서서 말을 많이 하는 발화량이 많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게 약간의 걱정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금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요. 이걸 오늘 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은 숙제를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든 문제를 좀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인데 프리뷰 영상을 보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If you had a chance to have a computer, which would you choose? laptop or desktop?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가 했던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소리만 난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이거를 소리만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답은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뭐였냐면은 If you had a chance to have a computer, which would you choose? laptop or desktop?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당신은 노트북 컴퓨터와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 중에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수업을 했던 학생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답을 한 번 하고 다음번에 또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을 수업에서 시키잖아요.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I would choose a laptop if I had a chance to have a computer.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건데 그 대답은 한글로는 보되 영어로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영어로 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가 한 답과 맞는지를 맞춰보고 그리고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천천히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방금 문제 대입을 해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나한테 어려운가? 이게 나한테 뭐 괜찮은가? 이게 나한테 쉬운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게 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을 하고 얼마나 자주 보여줘야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걸로 숙제를 모두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패트릭 같은 경우에 내지는 글쎄요 이 친구는 별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몇 개 카드인지를 한번 이거를 제가 밖으로 내보내 볼게요. 몇 개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뽑아보면 몇 개의 카드인지가 나오거든요. (62개) 카드잖아요. 근데 YHI 같은 경우에는 벌써 카드 수가 어마어마하죠.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176개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녹음된 문장들이고 내지는 정말 아이한테 딱 필요했던 그런 문장들 시간 낭비할 일 없이 굉장히 잘 짜여진 디자인된 문제들을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사용을 이끌어냅니다. 최소한의 문법은 무엇일까? 최소한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완벽히 요약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와 함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고 듣기가 정말 빨리 익숙해져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법까지 영어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레일라한테도 근데 이미 말을 해놨어요. 매일 수업할 때 그때 영어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지금까지 하는 모든 수업들이 전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영어를 사용해도 메이가 패턴을 파악이 돼서 패턴에서 벗어나는 나머지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그게 내가 말하는 영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레일라가 조금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차 언급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건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1시 33분이네요. 늦었으니까 이 영상은 그냥 제가 담아두도록 하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링크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링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한 상담은 내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